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지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을 떠나고 나서 오히려 그 빨리빨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됐어요. 며칠 전에 호주에서 은행카드를 하나를 신청했는데 3주를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은행에 전화했더니 우체국에 물어보래요. 우체국에 갔더니 자기들은 모른대요. 결국 다시 은행에 갔는데요. 제 카드가 거의 2주 전부터 거기 놓여졌어요. 왜 아무도 연락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거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딱 생각났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전혀 당연한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 속도 때문에 지쳤다고 말하는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바로 그 속도에 감탄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 때는 빨리빨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택배가 다음날 오는 것도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조금만 늦어도 오히려 짜증을 냈죠. 근데 밖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짜증낼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한국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하루 늦어도 답답했던 일이 밖에서는 어디 있는지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여러분. 속도는 단순히 빨리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 머릿속에서는 걱정을 없애주는 역할도 해요. 오늘 해결될 걸 알면은 내일도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일이 많은 것만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은 일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도 사람을 엄청 피곤하게 해요. 뭐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내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책임지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런 게 하나씩 쌓이면은 별일 아닌 것 같던데 하루가 이상하게 무거워져요. 반대로 일이 빨리 끝나면은 머릿속 공간이 생겨요. 그게 한국에서 제가 너무 당연하게 받았던 편리함이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있죠. 제가 한국 친구한테 빨리빨리가 부럽다고 말하면은 자주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헨리야, 뭐가 그렇게 부러워? 너무 피곤해. 다들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 저도 그 말 이해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한국의 속도는 시스템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사람한테까지 똑같은 속도를 요구해요. 뭐 답장 빨리 해야 할 것 같고 결정을 늦게 하면은 답답한 사람 보이고 조금 쉬면은 뭐 지쳐지는 느낌이 들죠. 그렇게 몇 년을 살면은 빠른 게 변한 게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다가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 친구가 저한테 정말 자주 호주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호주 가서 살고 싶대요. 바닷가 근처에서 살고 사람들 느긋하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가지고 야, 근데 너 호주에서 살아본 적 있어? 없대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런 이미지가 있대요. 그때는 저도 굳이 반박하지 않았어요. 여행으로 보는 느림과 실제 생활에서 매일 부딪히는 느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행자는 기다리면서도 오늘 일정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주자는 그 기다림 때문에 출근 시간 바꾸고 약속을 미루고 또 다른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누림은 멀리서 보면은 낭만인데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야 하는 순간부터 비용이 돼요. 반대로 한국의 속도도 멀리서 보면은 정신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생활해 보면은 시간을 아껴주는 장치가 되기도 해요. 그 차이는 관광으로 잘 안 보여요. 직접 살아봐야 보여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익숙했어요. 왜냐면 외국인도 한국을 똑같이 상상하거든요. 외국에서 한국을 보면은 늘 바쁘고 경쟁 심하고 사람들이 너무 급한 나라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한국에 와서 몇 달 살아보면은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처음에는 속도가 신기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속도에 기대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면은 누군가 답해 줄 거라고 믿고 뭔가 신청하면은 언제쯤 끝날지 예상할 수도 있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끊을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겨요. 이게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나중에 제일 그리워하는 게 꼭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서울 야경이나 유명한 음식보다는 그냥 일이 빨리 끝나는 그 느낌을 그리워해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가 한국의 속도를 이렇게까지 그리워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저는 한국에서 불편한 걸 많이 받고 답답한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밖에 나와보니까 제가 싫어했던 빨리빨리 안에 사실 두 가지를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는 사람을 살려주는 속도예요.
다른 하나는 사람을 몰아붙이는 속도예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이상해져요. 시스템이 빠른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신청했으면 언제 끝난지도 알고, 문제가 생겼으면 누군가 책임지고, 내 시간을 불필요하게 잡아먹지 않은 것.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가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한테 가지는 같은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20살인데 왜 아직 진로를 못 정했냐고 하고, 30인데 왜 아직 자리 못 잡았냐고 하고, 남보다 조금 늦으면 큰일 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그건 효율이 아니에요. 그건 불안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지쳤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택배가 빨라서 지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까지 배송 조이하듯 보고 있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지? 남들은 벌써 도착했나?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지? 이렇게 자기 삶을 계속 비교하면 아무리 시스템이 변해도 마음은 못 치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건 무조건 느려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스템의 속도는 그대로 두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속도는 낮추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한국보다 천천히 돌아가는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여유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은 느림이 내 시간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중요한 건 느리냐 빠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느냐예요. 이게 진짜 차이예요. 약속이 늦어도 내가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문제가 생겨도 언제 해결될지 알면은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내가 계속 따라다녀 하면은 그건 여유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비로예요. 제가 은행카드 하나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신경 썼던 것도 그래서 짜증났던 거예요. 카드가 늦어서가 아니라 제 시간이 계속 잘려나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를 처음으로 속도가 아니라 신뢰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빨리빨리 끝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은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미완성된 일을 10개씩 튀어놓고 살 필요가 줄어들어요. 이건 엄청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도 여기 있어요. 시스템이 빠른 나라에서는 사람도 빨라야 한다는 착각이 생기기 쉬워요. 회사에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과 인생을 빨리 결정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인데 어느 순간 둘이 섞여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친구가 앞서가는 것 같으면 조급하고 뭔가 늦었다는 말에 예민해져요. 저는 그게 한국의 빨리빨리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속도 자체가 아니라 속도를 사람의 가치를 착각하는 것. 빨리 성공하면은 잘하는 사람, 늦게 성공하면은 뒤처진 사람, 빨리 결정하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 고민이 길면은 답답한 사람. 이렇게 되면은 빨리빨리가 장점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그건 버려야 해요. 근데 시스템까지 같이 느려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반대예요. 시스템은 더 정확하고 더 빠르면 좋아요. 그 대신 사람한테는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해요. 이 조합이 제일 어렵지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해야 할 일은 빨리 끝났는데 인생은 천천히 결정해도 되는 사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되는데 사람이 잠깐 멈춰도 실패했다고 보지 않은 사회. 저는 한국이 이미 첫 번째로 정말 잘한다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지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을 보면은 느림 부러워하고 외국인은 한국을 보면은 속도를 부러워해요. 서로 자기가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여유를 보고 외국인은 효율을 봐요. 근데 양쪽에서 살아보면은 알게 돼요. 둘 중 하나만 가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누리만 있으면 답답하고 속도만 있으면 지쳐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은 나라냐가 아니에요. 어떤 속도는 지켜야 하고 어떤 속도는 내려놔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살 때는 빨리빨리가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점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한국을 떠난 뒤에야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당연하게 누리던 속도가 사실 내 시간을 계속 돌려주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에 지쳤다고 말하면은 무조건 반박하지 않아요. 솔직히 맞아요.
사람을 몰아붙이는 빨리빨리에 진짜 찢어요. 그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지쳤다고 해서 모든 누림이 여유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누린 시스템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하루를 둥째로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른 시스템은 사람을 재촉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쓰면 오히려 사람에게 시간을 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진짜 단순해요, 여러분. 시스템은 빨랐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조금 늦어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여유라고 생각해요. 일이 빨리 끝나서 남는 시간에 내가 천천히 살 수 있는 것. 누군가가 그냥 정한 속도가 아니라 내가 정한 속도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지친 건 빠른 나라에 살아서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은 자기 인생까지 계속 빨리 가야 한다고 믿게 되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는 버릴 문화가 아니라 구분해서 서야 할 도구예요. 그냥 일은 빠르게, 사람에게는 천천히. 저는 한국을 떠나고 나서야 그 자유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느리게 사는 게 여유가 아니에요. 내 시간을 내가 쓸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여유예요.